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과 신정호 주변 상가 이용객 대상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가 낮은 이용률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용률 실태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18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인구 변화와 생활권을 반영해 일부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전체 의석수는 유지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24일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대 걸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충남도의회도 민주당 통합법안에 대한 반대 결의를 채택하며 강력한 저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은행나무길과 신정호 주변 상가 이용객에게 공영자전거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지인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대여소 한쪽 벽면, 주변 상가 영수증을 제시하면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24년 말부터 시행된 건데 안내된 가맹점은 단 한 곳으로 나옵니다. 영수증 할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나무길 일대 가맹점은 1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여 상가 확대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무료 이용은 시와 협약을 맺은 상가의 영수증만 가능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추가 협약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시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류 중이라고 그렇게 왔던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홍보와 안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용 실적도 저조합니다. 지난해 은행나무길 주변 상권을 이용한 뒤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한 건수는 49건에 불과합니다. 신정호 대여소도 162건, 두 곳을 합쳐 211건으로 전체 자전거 이용객의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가맹점 안내 표기를 정비하고 상인 대상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와 시 누리집은 물론 관광 안내소와 주요 관광지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까지 마련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은행나무길과 신정호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가 낮은 이용률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미성 아산시 의원에게 정책의 취지와 한계,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 주변의 관광지의 상권도 같이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와 또 시책이 구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저도 갔는데 이 정책이 있는지 자체가 홍보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길이라든지 신정호에 가시는 이용객분들이 어디를 가도 항상 이 정책들이 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이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정책이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좀 새로운 정책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인 만큼, 새로운 정책인 만큼 그 실효성을 조금 더 담보하지 못한 것 또한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상가들과 협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엽니다. 앞서 충남도당은 18일 예산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강제합병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행정통합법안의 일방통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고 충남도민 대전 시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남도의회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통합법안에 대한 전면 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청권 발전을 가로막는 정쟁을 중단하라며 김태흠 충남지사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18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감과 생활권, 교통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지만 비례 2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한 인구를 초과한 4선거구는 연서면을 분리해 하한 인구수 미달인 5선거구로 이동 조정됐습니다. 도담동과 어진동, 나성동은 각각 제7, 8선거구로 재편되며 지편동은 반곡동과 분리해 제15, 16선거구로 조정됩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K리그2 새 시즌을 앞두고 천안시티FC가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력 강화는 물론 선수들 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남해 전지훈련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남해 훈련장. 천안시티 FC 선수들이 서로 다른 색깔의 조끼를 나눠 입고 잔뒤에 섰습니다. 자체 연습 경기지만 볼을 둘러싼 몸싸움과 빠른 압박은 실전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짧은 패스와 빠른 전환이 쉼없이 이어지고 사이사이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태국에서 1차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린 천안은 남해에서 막바지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 체제에서의 첫 시즌. 박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팀 컬러를 분명히 하고 경기 운영의 기본 틀을 다져간다는 구상입니다. 1차 전지훈련은 체력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훈련을 했고요. 얻은 것은 선수들 이제 컨디션을 70% 정도, 80% 정도 끌어올렸다는 걸 얻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전술을 쓸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소통하고. 선수단 분위기도 주장을 맡은 고태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선수 생활을 이어온 원클럽맨 고태원은 천안 이적 후 곧바로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이 없진 않고요. 일단 그 부담조차도 저는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흥에 제가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을 잘 이끌고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천안은 오는 22일까지 남해 일대에서 연습 경기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점검한 뒤 다음 달 1일 신생팀 용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2026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천안시티FC. 훈련 강도를 두고는 선수들 사이에서 지옥 훈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현지에서 열린 미디어 캠프에서는 새 시즌을 바라보는 감독과 선수들의 구상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다른 팀들보다 또는 작년보다는 많은 강도가 좀 세서 선수들이 그렇게 느꼈는 것 같고요.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좀 힘든 걸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는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1차 동계 훈련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2차 전지훈련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랜 A의 전술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연습 경기에 통해 갖고 그 부분에서 완성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플랜 B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즌에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맞는 것 또 아니면 상대 팀에 따라서 플랜 A, B를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생각입니다. 훈련하면서 감독님께서 어쨌든 변화를 주신 것 같고, 근데 이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 자신감과 또 감독님의 전술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서 그걸 좀 더 높이 또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만족스러운 시즌이었지만 또 팀적으로 보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이제 후반에 쪼커로 들어가서 또 분위기 반전이나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서 선발 출전으로 출전을 해도 제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아산시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을 슬로건으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충효애의 가치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감형 역사 문화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아산시는 실무 추진단을 출범하고 1차 보고회를 열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 단계 도약한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해빙기 비상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 등 모두 20곳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항 일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는 사전 자체 점검표와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장에 나섰습니다. 이번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나 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례비 또한 실비 기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일상 속 부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상해 의료비는 1인당 1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올해는 실손보험 가입자도 입원 시 최대 40만 원, 외래 시 1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자세한 청구 방법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등록 반려견 보호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 장례업체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보호자는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업은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을 막고 경제적 부담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